무지개 송어. 산란기에 붉은 무지개빛색을 띠는 냉수성 어종 무지개 송어는 겨울 루어 낚시에선 인기 만점의 대상어다. 해도 이제 싹 떴는데 겨울치고는 포근한 날씨. 오늘은 날씨가 좀 따뜻하겠는데. 또 추운 겨울이 시작되고 필드가 결빙을 하게 됐으니 갈 수 있는 필드도 이제 한정적이고, 이럴 땐 또 성어가 또 제맛이지. 아쉽지만 그런 아쉬운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곳, 성어장. 차가운 겨울, 낚시인들의 아쉬움을 달래주고 그들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이곳. 오케이, 따라오는다. 몇 마리가 따라오는데, 살짝 또 날이 추워야 성어들이 입질도 잘해주고 활성도도 오를 것 같은데, 까다롭겠는데. 장소와 대상 어종에 따라 즐거움은 여전히 계속된다. 피쉬. 오케이. 깊이서 먹네, 깊이서. 자, 내 뜰채가 으쌰. 자, 정말 또 1년 만에 다시 만나는 정말 귀엽고 이쁜 무지개 송어입니다. 자, 에볼루션. 이번 시간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완장 낚시터라는 곳입니다. 자, 추운 겨울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결빙이 시작된, 정말 혹한기에 접어들면서 필드가 이곳저곳 얼음이 얼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얼음의 두께가 많이 두꺼운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제가 얼음구멍 낚시를 하기에도 안전상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그런 아쉬운 마음, 손맛을 달래줄 수 있는 겨울철의 또 묘미, 송어 낚시를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 완장 낚시터에 있는 이쁜 무지개 송어와 한번 즐거운 하루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맛을 봤으니까 또 곱게 돌려보내줘야죠. 자, 가라. 겨울의 또 다른 맛을 지금부터 보려 한다. 역시 뭐 겨울날 추운 날씨죠. 얼음도 이제 얼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 베스 낚시를 그래도 즐길 수는 있으나 필드 상황이 받쳐주지 못하는 시기, 바로 이제 또 혹한기에 결빙이 시작되는 그런 시즌에 임박을 했습니다. 자, 이럴 때 또 베스를 뭐 힘겹게 뭐 필드를 찾아서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또 이렇게 수도권 인근에 자리 잡고 있는 겨울철에 즐길 수 있는 루어 낚시의 대표적인 어종, 바로 무지개 송어를 만날 수 있는 시즌이기도 한데요. 자, 그래서 뭐 이번 시간 베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베스 낚시와 유사한 그런 테크닉을 구사를 하면서 만날 수 있는 송어이기 때문에 일단은 즐거운, 아쉬운 손맛을 달래는 그런 낚시를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자, 일단 뭐 송어 낚시, 막 스푼로드 사용 피쉬, 스푼을 사용해서 잡을 수도 있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지그헤드 채비를 사용해서 일단 손맛을 또 보면서 또 베스 낚시를 스피닝 태클로 미세하게 피네스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을 또 갈고 닦을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겨울철 송어 낚시인데요. 야, 근데 제가 온 걸 어떻게 알고 베스가 나와버렸습니다. 이래버리면 또 얘기가 틀려지는데요. 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쉬운 손맛, 베스를 잡고 싶은 그 아쉬운 손맛을 송어로 달래기 위해서 이곳을 찾아왔는데요. 자, 또 에볼루션이 온 걸 알고 어떻게 베스가 나와줍니다. 오늘 제가 베스를 들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것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인데요. 참, 정말. 일단 송어 낚시를 통해서 베스 낚시에 필요한 테크닉을, 피네스 피싱을 연마를 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했었는데, 자, 정말 피네스한 32분의 1온스 정말 가벼운 지그헤드 채비에 베스가 나와줬습니다. 후아! 예상 밖의 조과다. 대박. 정말 저도 살짝 이거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자, 이렇듯 역시 어시고정이죠. 루어 낚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대상 어종들은 같은 액션에 같은 채비에도 이렇게 반응을 해줍니다. 자, 송어를 잡기 위한 그런 채비와 테크닉을 구사를 했는데 역시 베스 역시 입을 열어줬는데요. 정말 뜻하지 않는 손님 고기지만 에볼루션에서는 메인 대상 어종 게임피쉬죠, 바로. 자, 이 녀석. 자, 이번 시간 계속해서 송어 낚시를 공략을 하면서 또 베스 낚시와 연관된 그런 테크닉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도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일단 기분이 최고입니다. 후아!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송어다. 자, 송어를 만나기 위해서 32분의 1온스 지그헤드와 2.5파운드의 카본 라인, 그리고 6.2피트의 울트라 라이트 액션의 로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릴은 지금 1000번을 사용 중인데요. 자, 상당히 가볍고 작은 볼륨을 가진 무지개 송어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작은 수서 곤충을 형상화한 그런 웜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한 1인치가량이 되는 웜입니다. 자, 바로 이런 가벼운 무게, 베스 낚시와 비교를 한다 그러면 피네스 피싱에 적합한 그런 태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 무지개 송어 같은 경우는 플라이를 이용해서 만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루어를 이용했을 때는 마이크로 스푼이라든지 정말 또 루어도 다양한 루어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송어 낚시, 다양한 루어 낚시 중에 또 베스 낚시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채비가 바로 지그헤드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낚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지그헤드를 바닥에 탁 해서 바닥권을 공략하기보다는 중층을 스위밍하면서 미드 스트롤이라든지 리프트 앤 폴링을 이용해서 그 송어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을 또 연마하기 정말 좋은 그런 송어 낚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지그헤드 채비만을 이용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는 송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쉬. 자, 지금 뭐 설명드리는 도중에 바로 입질이 들어옵니다. 자, 이번에는 송어네요. 아, 로드가 빡빡 휘어줍니다. 자, 송어의 테일 워킹. 정말 송어 낚시 하면 이 당찬 베스처럼 파괴적인 손맛은 아니지만 뭔가 잉어와도 같은 그런 지구력을 보여주는 송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또 아쉬운 이 손맛을 달래주는 데는 송어만한 게 또 없습니다. 자, 정말 깨끗하고 이쁜 송어가 지그헤드 웜채비를 물고 입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송어장에서 여러분들 에티켓이라고 할 수 있죠. 미늘이 없는 바늘을 사용하셔야 송어가 입에 상처가 남지 않고 바늘 빼기도 수월하고 또 다른 분들이 또 깨끗한 송어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늘 없는 바늘을 사용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지그헤드 채비에 나온 송어입니다. 흐아! 또 하나의 송어가 즐거움을 보탠다. 자, 잘 가고 또 나중에 보자. 자, 이렇듯 제가 마이크로 스푼이라든지 플라이가 아닌 지그헤드만을 이용해서 지금 한번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그헤드, 베스 낚시에서도 정말 필수적인 채비라고 할 수가 있죠. 비록 송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라이트하고 작은 채비지만 또 피네스 피싱, 베스 낚시를 할 때 피네스 피싱을 하기에는 또 이런 볼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바로 그러한 점이 동계 훈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쉬운 손맛도 달래고 또 피네스 피싱에 대한 테크닉도 연마를 하고. 자, 오늘 계속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진 그래도 송어들이 고맙게 입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신할 수는 없다. 자, 일단 송어 낚시 어느 정도 또 패턴을 찾아야 만날 수 있는 대상 어종인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패턴을 둘 수가 있습니다. 송어가 유형에서 입을 열어주는 수심층, 그리고 송어가 또 좋아하는 그런 컬러가 그날 시간대마다 변화를 하는데요. 그런 송어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수심층에 송어가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겠죠. 자, 오늘 제가 지금까지 만난 송어들은 전체적으로 중하층에
입을 열어주는 그런 송어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캐스팅을 한 후에 바로 액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폴링을 시켜준 후에 그 수심층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낚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마음속으로 카운트를 1에서 15까지 천천히 셌을 때 어느 정도 제가 던진 채비가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한 15 정도 셌을 때 바닥권에 닿이는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바닥권에서 입질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송어들이 입을 열어줬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어느 정도 송어들이 15 정도 센 수심층에서 입을 열어준다고 가정을 하고 계속해서 공략을 하는 것이죠. 일단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점이 있다고 했을 때는 자기가 단순히 마냥 캐스팅해서 송어를 기다리기보다는 목적 수심을 정해놓고 그 수심만을 꾸준히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신다면 일단 좀 더 많은 조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다가 15 정도에서 입질이 없다 했을 때는 또 다른 수심대를 찾아서 탐색을 하면서 입질을 기다리는 것이 좋죠. 자, 송어 같은 경우는 매 시간대마다 그런 수심대라든지 컬러의 변화, 그런 대표적인 두 가지 패턴의 그 빠른 변화를 보여주는 어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빨리 상황 대처를 해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선은 저는 15 카운트를 세고 액션을 주고 있습니다. 거의 뭐 바닥에서 살짝 떠 있는 정도 그런 곳을 노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송어들의 유형증을 알고 있고 놈들이 선호할 만한 루어로 이미 입질과 손맛을 봤어도 송어라는 대상어종의 변덕과 습성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추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하지만 어쩌면 패턴이 바뀌었다고 해야 할까? 같은 수심층에 같은 채비, 또한 같은 운영법을 써봐도 전과 같은 반응이 보이지가 않고 있다. 먹을 생각이 없는 그런 회유를 하고 있는 송어들은 보통 지금 표층에 가깝게 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도 루어의 반응을 보여주어서 입을 열어주는 그런 송어들은 다소 깊은 수심층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송어들이 그냥 넣으면 나와주면 정말 또 팔이 아플 정도로 잡아내는 그런 손맛이 괴로울 정도로 또 혼이 나고는 하는데요. 자, 오늘 상황은 정말 한 마리의 송어를 잡더라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집중을 했을 때 미약한 입질을 겨우 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손맛은 아쉽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에 예민한 낚시를 구사하는, 방금 살짝 말하는데 또 톡 하는 느낌이 왔었는데 예민한 낚시를 구사하는 그런 연습도 정말 좋은 트레이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찾아보자. 입을 다물어버린 송어로 인해 기다림이 늘어나는 시간. 이제 차가운 바람이 또 불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자, 송어들아 나와주라. 기대와 다른 활성도에 즐거움도 끊겼다. 자, 오늘 뭐 다소 추운 날씨는 아니지만 송어들 얼굴 보기는 다소 뭔가가 힘든 그런 요건인 것 같습니다. 물속에 분명 송어들은 있는데 다른 곳에서도 보니까 오늘 조항이 그닥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열심히 해서 패턴이라든지 수심층을 찾다 보면은 또 송어를 만날 수가 있겠죠. 자, 역시 뭐 겨울이라는 그런 계절은 무슨 뭐 겨울 대상 어종인 송어 낚시에 있어서도 다소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갈대 같은 마음을 가진 송량들 왜 안 물어줄까요? 상황이 이쯤 되면 이젠 고집을 버려야 할 때라 할 수 있다. 자, 이제 또 제가 사용하던 채비의 입질이 반응이 뚝 끊어진 상황이라 쉐드 형태의 웜으로 교체를 해봤습니다. 한 3.8인치 정도 나가는 가벼운 쉐드 웜인데요. 자, 또 지그헤드 채비를 이용해서 또 중층에 있는 중하층이라든지 표층권까지 다양하게 미드 스트롤링 기법으로 이런 떨림 액션
미드 스트롤링이라는 것은 물의 미들워터, 바로 중층에 해당하는 수심층을 일정하고 섬세하게 대상어종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기법인데요. 일단 중층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드베이트를 이용해서 스위밍을 하던, 아니면 지그헤드 스윙베이트라든지 그냥 리트리브 방식으로 중층을 스위밍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리프트 앤 폴로도 역시 중층을 공략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미드 스트롤링이 위력적인 바로 그 이유는 일정한 템포로 스위밍을 해서 빠르게 지나가는 그러한 액션보다는 조금 더 느리게 오래 대상어종에게 노출이 되어서 아주 가냘픈 액션으로 어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지그헤드로 사용할 수 있는 특징 중에 멈춰주면 가라앉게 되죠. 하지만 그걸 또 로드를 이용해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수심을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복이 심한데, 미드 스트롤링 같은 경우는 라인의 텐션의 완급 조절을 이용을 해서 계속해서 일정한 수심에 머물러 있으면서 미세하게 떨리는 액션을 잃어버리지 않는 목적 수심을 공략할 수 있는 속도로 일정하게 상당히 많은 집중을 요하는 그런 테크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쇠두엄 채비로 물속 송어들의 반응을 노려본다. 텐션을 느끼면서 느린 액션과 일정한 수심층 공략으로 활성도 낮은 대상어들을 유혹하기에 적합한 미드 스트롤링. 그러나 놈들은 지조가 있는데 이러한 채비와 기법에도 전혀 흔들리질 않고 있다. 송어를 잡으러 왔는데 베스의 얼굴을 봐서 그럴까요? 송어들이 삐졌는지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하, 너무한데 송어들. 살짝 또 포인트를 한번 이동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추워. 이것저것 채비를 교체해도 건질 게 없던 상황. 이젠 포인트를 옮길 차례다. 자, 수차의 물살에 한번 태워서 남은 방법은 하나뿐. 또 다른 포인트에서 가능성을 찾으려 한다. 플라이에는 입질이 살아나는데, 따라온다. 이씨, 오케이. 아하. 이야야야야. 야, 이 녀석은 또 짜끔한 녀석이 파이팅이 상당히 좋네. 오케이. 아, 힘 다 빠졌구만. 아, 바로 발 밑에까지 따라와서. 하하. 아이고. 자, 포인트 이동을 하다가 입질이 없어서 또 웜컬러도 교체를 하고 계속해서 미드 스트롤로 공략을 하다가 이 녀석은 거의 뒤를 딱 쫓아와서 보는 게 눈에 목격이 됐거든요. 야, 또 눈으로 보고 잡는 재미 또 쏠쏠합니다. 자, 또 싱싱한 송어였습니다. 후아! 집에 가라. 또 한 놈을 확인한다. 아, 녀석들 오늘 얼굴 보기가 까다롭습니다. 자, 역시 그래도 먹겠다는 의지가 있는 녀석들은 발 앞에까지 루어를 추격해서 탁 물어줍니다. 하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그런 활성도 높은 송어들은 정말 만나기가 힘들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송어 낚시를 다니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은 많이 겪어보지를 못했는데, 오늘은 정말 베스를 겨울철에 잡는 것보다 참 겨울 어종의 송어 잡기가 더 힘든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무대는 불확실의 장이며 상황은 불안함의 연속이라고 해야 할까. 즐거움보다 기다림이, 손맛보다 추위가 더 많은 이 계절의 낚시. 하지만 꾸준히 채비를 달리하고 부지런히 포인트를 바꾼다면 가능성은 조금 더 열리기 마련이다. 오케이, 따라오는다. 아하, 헤이, 송어가 씹다 버린 섀도우입니다. 야, 송어가 살짝
툭 한번 씹어줬는데요. 아, 까탈스러운 입질. 다시 말하지만 송어들은 꽤나 변덕스러운 놈들이기 때문이다. 피쉬, 그렇지. 그래야지. 안 나오면 안 되지. 오케이. 아, 정말 예민한 입질이었는데 텐션을 살짝 더 강하게 줬다 풀고를 조금 빠른 템포로 유지를 했는데 톡 할 때 훅셋을 하니까 바로 훅셋이 성공됐습니다. 아, 오늘 정말 까탈스럽네요. 자, 일로 오너라. 크지는 않은데 파이팅도 상당히 좋고 멋진 또 채색을 자랑하면서 입을 열어줬습니다. 자, 들어오너라. 슈. 자, 오늘 낚시가 정말 쉽고 고기가 잘 나오면 사실 또 재미는 없습니다. 금방 질려버릴 수가 있죠. 하지만 오늘 같은 상황은 정말 좀 애를 태워가면서 또 머리도 많이 쓰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랬을 때 한 마리씩 힘겹게 얼굴을 보여줬는데 또 생각해보면 또 이런 낚시가 또 기억에 많이 남는 재밌는 낚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말 믿음이 없으면 낚시는 실패라는 말을 제가 에볼루션을 통해서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기 루어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기 테크닉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낚시할 수 있는 힘이 나고 또 그랬을 때 힘겹더라도 이런 녀석들 만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정말 힘겹게 만난 성어입니다. 후아! 어렵게 또 한 놈을 확인한다. 자, 에볼루션 이번 시간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완장 낚시터를 찾아와서 또 겨울철 송어 낚시를 한번 즐겨봤습니다. 자, 겨울철에 아쉬운 손맛도 달랠 겸 그리고 또 베스 낚시를 대비한 테크닉을 또 훈련하면서 다듬을 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거 송어장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정말 송어 역시 오늘 만만하게 쉽게 나와주지를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 수심을 집요하게 공략을 했을 때 비록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송어는 결국 얼굴을 보여주는 그런 하루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누구나 하나쯤은 갖고 있을 법한 그런 비장의 무기를 이런 송어장을 찾아와서 또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것도 이 겨울을 보내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에볼루션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정말 힘든 낚시 했습니다. 야, 이렇게 안 나와주나. 미련과 아쉬움이 크지만 겨울이라는 불편함 속에 또 한 번 작은 즐거움을 찾는다. 계속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진 그래도 송어들이 고맙게 입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신할 수는 없다. 자, 일단 송어 낚시 어느 정도 또 패턴을 찾아야 만날 수 있는 대상 어종인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패턴을 둘 수가 있습니다. 송어가 유형에서 입을 열어주는 수심층, 그리고 송어가 또 좋아하는 그런 컬러가 그날 시간대마다 변화를 하는데요. 그런 송어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수심층에 송어가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겠죠. 자, 오늘 제가 지금까지 만난 송어들은 전체적으로 중하층에 입을 열어주는 그런 송어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캐스팅을 한 후에 바로 액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폴링을 시켜준 후에 그 수심층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낚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마음속으로 카운트를 1에서 15까지 천천히 셌을 때 어느 정도 제가 던진 채비가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한 15 정도 셌을 때 바닥권에 닿이는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바닥권에서
입질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송어들이 입을 열어줬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어느 정도 송어들이 15 정도 센 수심층에서 입을 열어준다고 가정을 하고 계속해서 공략을 하는 것이죠. 일단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점이 있다고 했을 때는 자기가 단순히 마냥 캐스팅해서 송어를 기다리기보다는 목적 수심을 정해놓고 그 수심만을 꾸준히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신다면 일단 좀 더 많은 조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다가 15 정도에서 입질이 없다 했을 때는 또 다른 수심대를 찾아서 탐색을 하면서 입질을 기다리는 것이 좋죠. 자, 송어 같은 경우는 매 시간대마다 그런 수심대라든지 컬러의 변화, 그런 대표적인 두 가지 패턴의 그 빠른 변화를 보여주는 어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빨리 상황 대처를 해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선은 저는 15 카운트를 세고 액션을 주고 있습니다. 거의 뭐 바닥에서 살짝 떠 있는 정도, 그런 곳을 노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송어들의 유형증을 알고 있고 놈들이 선호할 만한 루어로 이미 입질과 손맛을 보았어도 송어라는 대상어종의 변덕과 습성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추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하지만 어쩌면 패턴이 바뀌었다고 해야 할까?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하지만 어쩌면 패턴이 바뀌었다고 해야 할까? 같은 수심층의 같은 채비, 또한 같은 운영법을 써봐도 전과 같은 반응이 보이지가 않고 있다. 먹을 생각이 없는 그런 회유를 하고 있는 송어들은 보통 지금 표층에 가깝게 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도 루어의 반응을 보여주어서 입을 열어주는 그런 송어들은 다소 깊은 수심층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송어들이 그냥 넣으면 나와주면 정말 또 팔이 아플 정도로 잡아내는 그런 손맛이 괴로울 정도로 또 혼이 나고는 하는데요. 자, 오늘 상황은 정말 한 마리의 송어를 잡더라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집중을 했을 때 미약한 입질을 겨우 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손맛은 아쉽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에 예민한 낚시를 구사하는, 방금 살짝 말하는데 또 톡 하는 느낌이 왔었는데 예민한 낚시를 구사하는 그런 연습도 정말 좋은 트레이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찾아보자. 입을 다물어버린 송어로 인해 기다림이 늘어나는 시간. 이제 살 차가운 바람이 또 불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자, 송어들아 나와주라. 기대와 다른 활성도에 즐거움도 끊겼다. 자, 오늘 뭐 다소 추운 날씨는 아니지만 송어들 얼굴 보기는 다소 뭔가가 힘든 그런 요건인 것 같습니다. 물속에 분명 송어들은 있는데 다른 곳에서도 보니까 오늘 조항이 그닥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열심히 해서 패턴이라든지 수심층을 찾다 보면은 또 송어를 만날 수가 있겠죠. 자, 역시 뭐 겨울이라는 그런 계절은 무슨 뭐 겨울 대상 어종인 송어 낚시에 있어서도 다소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갈대 같은 마음을 가진 송량들 왜 안 물어줄까요? 상황이 이쯤 되면 이젠 고집을 버려야 할 때라 할 수 있다. 자, 이제 또 제가 사용하던 채비의 입질이 반응이 뚝 끊어진 상황이라 쉐드 형태의 웜으로 교체를 해봤습니다. 한 3.8인치 정도 나가는 가벼운 쉐드 웜인데요. 자, 또 지그헤드 채비를 이용해서 또 중층에 있는 중하층이라든지 표층권까지 다양하게 미드 스트롤링 기법으로 이런 떨림 액션. 미드 스트롤링이라는 것은 물의 미들워터, 바로 중층에 해당하는 수심층을 일정하고 섬세하게 대상 어종 정도 송어들이 15 정도 센 수심층에서 입을 열어준다고 가정을 하고 계속해서
공략을 하는 것이죠. 일단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점이 있다고 했을 때는 자기가 단순히 마냥 캐스팅에서 송어를 기다리기보다는 목적 수심을 정해놓고 그 수심만을 꾸준히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신다면 일단 좀 더 많은 조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다가 15 정도에서 입질이 없다 했을 때는 또 다른 수심대를 찾아서 탐색을 하면서 입질을 기다리는 것이 좋죠. 자, 송어 같은 경우는 매 시간대마다 그런 수심대라든지 컬러의 변화, 그런 대표적인 두 가지 패턴의 그 빠른 변화를 보여주는 어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빨리 상황 대처를 해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선은 저는 15 카운트를 세고 액션을 주고 있습니다. 거의 뭐 바닥에서 살짝 떠 있는 정도, 그런 곳을 노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송어들의 유형증을 알고 있고 놈들이 선호할 만한 루어로 이미 입질과 손맛을 보았어도 송어라는 대상어종의 변덕과 습성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추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하지만 어쩌면 패턴이 바뀌었다고 해야 할까? 같은 수심층에 같은 채비, 또한 같은 운영법을 써봐도 전과 같은 반응이 보이지가 않고 있다. 먹을 생각이 없는 그런 회유를 하고 있는 송어들은 보통 지금 표층에 가깝게 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도 루어의 반응을 보여주어서 입을 열어주는 그런 송어들은 다소 깊은 수심층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송어들이 그냥 넣으면 나와주면 정말 또 팔이 아플 정도로 잡아내는 그런 손맛이 괴로울 정도로 또 혼이 나고는 하는데요. 자, 오늘의 상황은 정말 한 마리의 송어를 잡더라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집중을 했을 때 미약한 입질을 겨우 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손맛은 아쉽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에 예민한 낚시를 구사하는, 방금 살짝 말하는데 또 톡 하는 느낌이 왔었는데, 예민한 낚시를 구사하는 그런 연습도 정말 좋은 트레이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찾아보자. 입을 다물어버린 송어로 인해 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릴은 지금 1000번을 사용 중인데요. 자, 상당히 가볍고 작은 볼륨을 가진 무지개 송어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작은 수서 곤충을 형상화한 그런 웜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한 1인치가량이 되는 웜입니다. 자, 바로 이런 가벼운 무게, 베스 낚시와 비교를 한다 그러면 피네스 피싱에 적합한 그런 태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 무지개 송어 같은 경우는 플라이를 이용해서 만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루어를 이용했을 때는 마이크로 스푼이라든지 정말 또 루어도 다양한 루어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송어 낚시, 다양한 루어 낚시 중에 또 베스 낚시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채비가 바로 지그헤드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낚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지그헤드를 바닥에 탁 해서 바닥권을 공략하기보다는 중층을 스위밍하면서 미드 스트롤이라든지 리프트 앤 폴링을 이용해서 그 송어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을 또 연마하기 정말 좋은 그런 송어 낚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지그헤드 채비만을 이용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는 송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쉬. 자, 지금 뭐 설명드리는 도중에 바로 입질이 들어옵니다. 자, 이번에는 송어네요. 로드가 빡빡 휘어줍니다. 자, 송어의 테일 워킹. 정말 송어 낚시 하면 이 당찬 베스처럼 파괴적인 손맛은 아니지만 뭔가 잉어와도 같은 그런 지구력을 보여주는 송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또 아쉬운 이 손맛을 달래주는 데는 송어만한 게 또 없습니다. 자, 정말 깨끗하고 이쁜 송어가 지그헤드 웜채비를 물고 입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송어장에서 여러분들 에티켓이라고 할 수 있죠. 미늘이 없는 바늘을 사용하셔야
성어가 입에 상처가 남지 않고 바늘 빼기도 수월하고 또 다른 분들이 또 깨끗한 성어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늘 없는 바늘을 사용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지그헤드 채비에 나온 송어입니다. 흐아! 또 하나의 송어가 즐거움을 보탠다. 자, 잘 가고 또 나중에 보자. 자, 이렇듯 제가 마이크로 스푼이라든지 플라이가 아닌 지그헤드만을 이용해서 지금 한번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그헤드, 베스 낚시에서도 정말 필수적인 채비라고 할 수가 있죠. 비록 송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라이트하고 작은 채비지만 또 피네스 피싱, 베스 낚시를 할 때 피네스 피싱을 하기에는 또 이런 볼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바로 그러한 점이 동계 훈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쉬운 손맛도 달래고 또 피네스 피싱에 대한 테크닉도 연마를 하고. 자, 오늘 그러한 기법인데요. 일단 중층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드베이트를 이용해서 스위밍을 하던 아니면 지그헤드 스윙 베이트라든지 그냥 리트리브 방식으로 중층을 스위밍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리프트 앤 폴로도 역시 중층을 공략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미드 스트롤링이 위력적인 바로 그 이유는 일정한 템포로 스위밍을 해서 빠르게 지나가는 그러한 액션보다는 조금 더 느리게 오래 대상어종에게 노출이 되어서 아주 가냘픈 액션으로 어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지그헤드로 사용할 수 있는 특징 중에 멈춰주면 가라앉게 되죠. 하지만 그걸 또 로드를 이용해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수심을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복이 심한데 미드 스트롤링 같은 경우는 라인의 텐션의 완급 조절을 이용을 해서 계속해서 일정한 수심에 머물러 있으면서 미세하게 떨리는 액션을 잃어버리지 않는 목적 수심을 공략할 수 있는 속도로 일정하게 상당히 많은 집중을 요하는 그런 테크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새드웜 채비로 물속 송어들의 반응을 노려본다. 텐션을 느끼면서 느린 액션과 일정한 수심층 공략으로 활성도 낮은 대상어들을 유혹하기에 적합한 미드 스트롤링. 그러나 놈들은 지조가 있는데 이러한 채비와 기법에도 전혀 흔들리질 않고 있다. 송어를 잡으러 왔는데 베스의 얼굴을 봐서 그럴까요? 송어들이 삐졌는지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하, 너무한데 송어들. 살짝 또 포인트를 한번 이동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추워. 이것저것 채비를 교체해도 건질 게 없던 상황. 이젠 포인트를 옮길 차례다. 자, 수차의 물살에 한번 태워서 남은 방법은 하나뿐. 또 다른 포인트에서 가능성을 찾으려 한다. 플라이에는 입질이 살아나는데 따라온다. 으이씨, 오케이. 아하, 이야야야야. 야, 이 녀석은 또 짜끔한 녀석이 파이팅이 상당히 좋네. 오케이. 아, 힘 다 빠졌구만. 아, 바로 발 밑에까지 따라와서. 하하. 아이고. 겨울치고는 포근한 날씨. 아, 오늘은 날씨가 좀 따뜻하겠는데? 아, 또 추운 겨울이 시작되고 필드가 결빙을 하게 됐으니 갈 수 있는 필드도 이제 한정적이고, 이럴 땐 또 성어가 또 제맛이지. 아쉽지만 그런 아쉬운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곳, 성어장. 차가운 겨울. 낚시인들의 아쉬움을 달래주고 그들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이곳. 오케이, 따라오는다. 몇 마리가 따라오는데, 야, 살짝 또 날이 추워야 성어들이 입질도 잘해주고 활성도도 오를 것 같은데,
이야, 까다롭겠는데. 자, 장소와 대상 어종에 따라 즐거움은 여전히 계속된다. 피쉬. 오케이. 아, 깊이서 먹네, 깊이서. 자, 내 뜰채가. 으쌰. 자. 아. 자, 정말 또 1년 만에 다시 만나는 정말 귀엽고 이쁜 무지개 송어입니다. 자, 에볼루션. 이번 시간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완장 낚시터라는 곳입니다. 자, 추운 겨울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결빙이 시작된 정말 혹한기에 접어들면서 필드가 이곳저곳 얼음이 얼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얼음의 두께가 많이 두꺼운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제가 얼음구멍 낚시를 하기에도 안전상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그런 아쉬운 마음, 손맛을 달래줄 수 있는 겨울철의 또 묘미, 송어 낚시를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 완장 낚시터에 있는 이쁜 무지개 송어와 한번 즐거운 하루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맛을 봤으니까 또 곱게 돌려보내줘야죠. 자, 가라. 겨울의 또 다른 맛을 지금부터 보려 한다. 야, 역시 뭐 겨울날 추운 날씨죠. 얼음도 이제 얼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 베스 낚시를 그래도 즐길 수는 있으나 필드 상